네, 안녕하세요. 중소를 때려치고 제가 이제 100으로 시작해 전업 투자자가 된 차공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뭐 운이 좋아요. 17,000불 정도 찍고 있는 상황이고, 롱 포지션. 자, 그럼 오늘 제가 좀 가져온 주제가 뭐냐면, 연준 의장 있잖아요. 이 케빈 오씨가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연말, 그 내년 전망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또 장투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이 케빈 오씨의 비트코인 스토리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찐 저점이 나온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케비너 씨 이야기를 좀 다룰 건데, 이 어쨌든 6월에 FOMC 첫 회의를 했죠. 그리고 케비너 씨 이 양반이 조금 말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목요일에도 청문회가 있었는데 별 말을 안 합니다. 계속해서 뭐 경제 데이터 보고 우리가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말해서 빨아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에 했던 이제 어떤 좋은 내용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뜨기도 전 2018년이라든지 17년, 16년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혁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의 일부다. 좀 얼리 어답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케비노 씨가 이제 찐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케비노 씨가 계속해서 코인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도 했었고 본인이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지금 민주당 눈치를 보느라고 금리 인하를 시원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라는 재료도 없고 뭐 연준에서 밀어주는 내용도 없다 보니까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월봉 차트로는 지금 이렇게 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22년처럼 이런 상황이 나온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ETF 이거 무너지잖아요. 이런 장대음봉 나오면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주식시장도 아사리 판납니다. 코인베이스라든지 로비누드라든지 그리고 은행권이라든지 지금 엮여 있는 게 워낙 많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럼 제2의 금융위기인데 금융위기에다가 무리하게 베팅하겠다는 마치 인디언 기호제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 인근 거들은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제가 또 이제 트레이더 분들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개미죠. 개미고 제 선배분들 보면 뭐 20억, 30억, 뭐 50억씩 이제 들고 있는 트레이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나눈 관점들 이제 저점에 대한 칼럼을 제가 또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꼭 보시길 바라고 여러모로 장기뷰를 잡아가야 되는 이유는 투자하면 사실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지금 내가 장투를 해야 될지 단타를 쳐야 될지 좀 기간적인 어떤 매매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지금 좀 들고 가려고 해요. 아까 보여준 롱 포지션 물량을 본전이 거의 오기 전까지는 한 6만 5천 이상까지 6만 6천, 7천 분할로 좀 매도를 해 나가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의 이제 차트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봐도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이 상승 사이클은 각자 다 달랐습니다. 과거 17년이 또 달랐고, 뭐 19년 미니 불장도 달랐고, 20년장도 달랐고, 이때 또 코로나가 난리였잖아요. 그리고 24년부터 올라왔을 때는 되게 계단식, 오르면 빼고를 반복하면서 좀 이게 이제 기관들이 만든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차익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장에서도 돈을 잘 법니다. 이런 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벌고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세, 직각으로 올리는 거는 못 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계단식으로 빼고 있는데 이것도 기관들의 핸들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겪어봤던 차트거든요. 이변에 연말에 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케비너 씨가 또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 되잖아요. 23년에 이 장대봉 초라든지 여름에 나왔던 것도 다 금리 인하된 소식들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이 당시 금리가 미국이 3.5%, 4%막 이야기 나왔을 텐데 다만 변수는 이제 케빈 어시가 있다 하더라도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가 트럼프에 불리하게 작용되면은 민주당이 또 이제 상원 하원을 먹어버리고 또 그런 크립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태클을 걸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하원 이번 청문회에서도 트럼프 민코인 가지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좀 짜증나긴 하지만 아직은 그 사건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케빈 허씨가 받쳐준다면 금리 인하 기조로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나리오로 그리면서 계속해서 뭐 단기 매매를 여기서 분할 뭐 매수라든지 분할 익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케빈 허씨가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아요. 자, 2022년도에도 일렉트로닉 캐피탈의 어드바이저로 활동했고, 이거 어드바이저라고 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그냥 들어가면은 연봉 몇 억씩 줘요.
근데 이 회사가 뭐냐? 웹3 크립토 네트워크 10억 달러 이제 벤처 캐피탈이고, 비트와이즈는 비트코인 리포트로도 유명한 회사죠. 비트와이즈 에셋의 이제 어드바이저. 이 두 개만 해도 한 연봉 10억은 받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코인 한때 엄청 핫했는데 솔라나 쪽하고 연결돼 있고 이랬는데 지금 베이스 많이 죽었잖아요. 여기에도 직접 스테이블 코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케빈 허쉬도 스테이블 코인에 직접 투자를 했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 이분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 예전에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해왔고, 최근에도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포커스가 지금 스테이블에 맞춰져 있는데, 스테이블이 뭡니까? 결국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코인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그걸 또 이제 이체해가지고 뭐 사고 팔고 해야 되지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그냥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딸깍 해서 비트코인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제 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매해보다 보면은 아, 이게 판이 좀 깔리는구나.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2024년 이 트럼프 당시 이제 대선 캠페인에서도 우리가 많이 뭐 매매도 해봤고, 트럼프 당선되니까 이제 양봉 쭉쭉쭉 뽑으면서 올라가는 그림들, 이런 것들에 경험을 해본, 어떻게 보면 경험담? 이걸 이제 매매로 좀 풀어봤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케비너 씨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 쫄아도 됩니다. 뭐 이런 장이 저는 이거에 베팅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몇 번 나올지 말지 한 거에 베팅하기보다는 그냥 떨어지면 롱으로 받는 전략, 뭐 주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